네, 안녕하세요. 도무스 영업팀 현정민입니다. 오늘은 칼리아 이탈리아의 지안됐도 소파를 설명드릴 건데요. 소파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 뭔지 아세요? 소파에 앉으면 우리는 계속 자세를 고칩니다. 다리를 꼬고 기대고 결국 눕죠. 이건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쉬는 방식도 다른데 대부분의 소파는 여전히 이렇게 앉으세요 라는 하나의 자세만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소파일까요? 한국의 거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직사각형 구조, 정해진 TV 위치, 정해진 동선, 정해진 소파 자리. 그래서 소파는 거의 항상 TV를 향해 놓입니다. 이 배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소파가 정면이 있는 가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파에 그냥 앉지 않습니다. 기대고, 눕고, 잠깐 쉬고, 오래 머뭅니다. 즉, 거실은 더 이상 TV를 보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이 겹쳐지는 공간이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대부분의 소파는 여전히 앉는 자세 하나, 한 방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간은 바뀌었는데 소파만 예전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현상은 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실, 가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TV 인치 수는 계속 커졌습니다. 75인치, 85인치, 이제는 100인치까지. 그런데 TV를 놓는 방향은 오히려 더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벽 한가운데 정면에만 두지 않습니다. 한쪽 벽으로 밀리기도 하고 코너로 가기도 하고 어떤 집은 TV 대신 프로젝터를 사용합니다. 화면은 벽에 생기고 기기는 다른 자리로 놓입니다. 사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는 더 이상 정면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앞, 옆, 뒤에서 공간 전체로 퍼집니다. 즉, 거실 가전은 이미 한 방향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 속에서 유독 그대로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파입니다. 가전은 화면도 소리도 위치도 생활에 맞춰 바뀌었는데 소파만 여전히 정면에 앉는 가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불편함은 점점 커집니다. TV는 커졌는데 자세는 더 불편해지고 머무는 시간이 늘었는데 몸은 먼저 포기합니다. 칼리아 이탈리아는 사람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가구가 소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합리적인 선택으로 도무스 고객의 신뢰를 쌓고 핵심 상품으로 검증된 뒤 지금은 프리미엄 공간을 완성하는 소파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칼리아 이탈리아는 1965년 이탈리아 남부 마테라에서 시작했습니다. 마테라는 화려한 도시라기보단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활의 도시입니다. 거칠고 척박하지만 사람들은 편안함을 일상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곳에서 칼리아는 디자인보다 먼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칼리아는 유행하는 가구를 만들기보단 사람이 가장 오래 앉고 가장 많이 몸을 맡기는 소파 하나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 선택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칼리아는 60년 동안 소파 하나만 만들어 온 브랜드입니다. 어폴스터리는 시간이 쌓일수록 패턴과 재단, 봉제의 방향, 쿠션 밸런스, 프레임의 구조, 가죽과 패브릭을 다루는 노하우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 품질이 됩니다. 칼리아의 강점은 바로 이 축적의 시간에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이탈리아 디자인 브랜드라기보다 이탈리아 마테라에서 직접 만들고 축적해온 어폴스터리 제조사라는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트렌드를 쫓기보단 앉아있는 시간, 기대는 각도, 몸에 무게가 실리는 방식, 그리고 그 시간이 쌓였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해서 다뤄온 브랜드입니다. 소파의 품질은 겉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패턴이 어떻게 재단되는지, 봉제선이 어떻게 힘을 받는지, 쿠션이 어느 지점에서 몸을 받아주는지, 프레임이 언제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는지, 시간이 지나고 오래 앉아보고 몸을 맡겨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칼리아의 강점은 많이 만들어봤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소파에서 편안한지
아닌지를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듈형 소파의 장점은 형태가 바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생활이 바뀌는 순간에도 가구가 먼저 걸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배치를 미리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소파는 넣는 순간 용도가 정해집니다. TV를 보는 소파, 손님을 맞는 소파, 정면이 있는 소파, 모듈형 구조는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형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놓아야 할지를 처음부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생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좌석을 늘리고, 혼자 있을 땐 눕고, 대화를 나눌 땐 둘러앉고, 낮에는 소파로, 밤에는 데이베드로 씁니다. 이건 특별한 사용법이 아니라 요즘 거실의 기본적인 하루예입니다. 모듈형 소파는 이 변화를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둡니다. 세 번째, 공간의 완성도가 유지됩니다. 고정형 소파는 생활이 바뀌면 공간이 어색해집니다. 모듈형 구조는 배치를 바꿔도 소파의 비례와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처음엔 좋았는데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모듈형 구조는 한 가지 자세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대고, 눕고, 머물고, 잠깐 쉬는 모든 상태를 하나의 가구 안에서 허용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오래 앉아 있어도 몸이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듈형 소파의 진짜 장점은 유연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활을 바꾸지 않아도 계속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고객들은 소파를 고를 때 가격보다 먼저 배치를 고민합니다. 이걸 어디에 놔야 할까요? TV를 봐야 할까요? 창을 봐야 할까요? 거실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고민이 소파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혼자 있기도 하고 함께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간을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 그래서 지금의 고민은 소파를 어디에 두느냐가 아니라 이 거실을 어떤 생활로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럴 때 제한듀엣도 소파를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전과는 다른 거실에 대한 해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